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새 유엔의 대북 제재안 결의가 채택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점이 더 많았다라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나온 결의안 중에는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재안에다가 추가로 계속 제재를 얹혀가니까 다음에 또 제재안이 나오면 더 강력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목줄을 그냥 조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석유 수출은 완전히 빠졌다. 네. 아예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송출 같은 것도 이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 더 늘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인정하는데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노동력 송출이 꽤 큰 액수죠. 12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지난번 안보리 제재안에서는 약 4억 달러 정도는 이제 한계선을 둬서 그 할당량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석탄 수출 완전 금지. 그다음에 북한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인 해산물 수출.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이 4억 달러, 해산물이 3억 달러, 납광석 1억 달러, 그리고 청황석이 2.5억 달러. 그래서 약 10억 달러의 그 무역을 통한 수입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이제 당해야 되죠. 그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북한의 무역에 그러니까 수출의 한 3분의 1 정도. 예. 사실 한 나라의 수출의 3분의 1을 축소하는 건 굉장한 타격이죠. 네. 들어간 부분과 빠진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간 부분, 앞서 말씀해 주신 광물과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방금 짚어주셨지만 상당한 타격이 이 부분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나 이제 광물 같은 게 북중 국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또 러시아하고도 국경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 그걸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무역이 될 경우에는 밀무역이 어느 정도 차단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물고기, 해산물 수출도 이제 꽤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국내적으로 굉장히 식량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되면 국내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의 식량난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 이게 수출해서 외화를 돈 벌던 것을 국내로 돌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만주라고 하는 동북 삼성이 바다에 격리돼 있어가지고 거기 수산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산물도 밀무역을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만 잘 지켜지면 북한 무역의 3분의 1이 줄어드니까 타격인데 예. 과연 이게 잘 지켜지겠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던 이 원유 수출 금지는 빠졌습니다. 네. 이건 왜 빠진 걸까요? 아예 빠진 거죠. 이거를 이제 미국이 넣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린 비토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그렇죠. 나왔던 건가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비토를 하면 아예 못 하는 거니까 예. 이 정도 하는 것보다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유엔 안보리가 특수성이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부당하지만 부당해도 합법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요번에는 석유를 빼놓고 그리고 석유를 남겨둠으로써 추후에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써버리면 추후에 또 도발하면 쓸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겨놨었다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김정은이 이름도 제재 대상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김정은이 이름도 이제 빼주고 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를 굳이 넣는다고 하는 게 굳이 효과가 있겠냐.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은 어느 정도의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동의하지만 큰 틀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제재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고 또 북한이 이걸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하기보다는 북한에게 아픔을 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결국은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또 이의 제기한 거는 미국은 대화도 해라. 왜 대화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예. 일단은 요즘에는 뭐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사이가 네.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이번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는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도 조금은 더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나마 막아주려고 막아줬는데 그들의 힘이 미치는 게 이 정도다. 그 예. 정도로 아직은 미국의 세상이다. 미국의 힘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두둔을 해주려고 해도 또 명분도 없고 그들도 핵 과점국으로서 북한이라고 하는 신참 핵 보유국이 나오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징계하다간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예. 요 정도 선에서 타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뭐 물밑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네. 중국의 바로 그런 노림수나 전략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이 자칫 이거를 거부하다가는 그야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 직접 제재가 들어가는데 예. 이게 들어가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년에 3,50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막대한 그 경제적 이익을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받고 있는데 예. 그중에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북한에 제재하는 거에 뭐 몇백 배 손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냥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미국에 다시 수출하는 것도 중국의 대미 수출로 간주되고 하기 네. 때문에 미국에게도 많은 손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아픔이 가는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은 카드로 휘두르고 이번에는 사용 안 하고 그러나 다음에 북한이 또 도발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도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미중이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가하는 그런 합의를 본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이 제재안이 실행이 될지 여부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역할일 텐데요. 네.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까요? 글쎄 뭐 원유 수출을 지금 막아준 것을 보더라도 물론 기술적으로 원유 그 송유관 안에 뭐 석유하고 찌꺼기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자칫 오랫동안 송유를 안 하면 굳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개하려고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으니까 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국이 의지를 가지고 밀무역을 확실히 막아줄 것이냐. 또 뭐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노동자 수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성실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예. 제가 보기에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걸로 수출의 3분의 1이 줄어들지만 액면 그대로 3분의 1은 아닐 것이고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일 때고 실제로는 그리고 결국은 밀무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향후에 북한을 두둔하고 함으로써 또 하나의 더 우려가 있다면 이것이 진짜 북한의 향후 도발을 막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훈련을 계기로 뭐 핵실험을 하거나 네. 아니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쏘거나 아니 9월 9일 날 되면 또 정권 수립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지금 제재안 자체만을 또 빌미로 해서 또 도발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결코 정면 대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가다간 자칫 미중 간에 또 북미 간에는 대화가 되는데 남북 간에만 정면 대결할 수도 있고요. 예. 중국과 미국의 6.25 때처럼 대리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남북 대화도 마련하고 제재에 동참은 하되 예. 우리가 맨 앞장서 가지고 북한을 제재된다고 선두에 나서서 진두지휘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번 유엔 제재안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